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과하고 의심스럽다. 이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이 판판이 깨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주에 브롤마스터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댓글로.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 동정민 앵커님. 평소 너무 명쾌하게 장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죄 무죄가 나온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검찰이 뇌물죄 증명을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법감정에 역행하는 판결인데 법원의 논리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려야죠. 자,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살펴봤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이건 법원도 과도하다.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왜 무죄를 받은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갈 겁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출발점 2015년 2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대장동 사업자 공모 신청을 하기 직전이에요. 자, 1번 대장동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곽상도 전 의원은 이때 대장동 사업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다음 달이에요. 3월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해서 와해를 막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김만배 씨는요. 하나은행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자인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자신의 컨소시엄 와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SOS를 쳤고 곽 전 의원이 다시 데려왔다. 잔류시켰다. 그래서 그 대가로 아들 입사와 퇴직금까지 이어지는 거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김만배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던 말이 있다. 곽상도에게 줄 돈이 있다고 말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술과 녹취록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2021년에 퇴직금 50억 원을 받는데 그 사실을 이미 곽 전 의원은 알고 있었다. 왜냐? 이건 아들을 보고 준 돈이 아니라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이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은 대가다. 이 네 가지가 검찰의 주요 논리입니다. 이 논리로 검찰은요.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징역 15년,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데요. 결론이요. 1, 2, 3, 4 법원에게 판판이 깨집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요. 2015년 2월에 이미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요. 무슨 소리냐. 나는 대장동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아예 몰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바로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입니다. 뭐라고 진술하느냐. 2015년 2월에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전에 김만배가 본인에게 너 곽 전 의원에게 가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줘라. 보고해라. 라고 해서 두 차례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진술합니다. 곽 전 의원이 삼수각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 내가 계획서 보고 교정할 걸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삼수갑산이라는 뜻을 몰라서 찾아봤다. 이런 기억까지 있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곽상도 전 의원이요.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실세였던 거예요. 김만배 씨는요. 이 실세에 도움을 받아서 대장동 사업을 쭉 진행하려고 알렸고 그게 아들 입사와 퇴직금 50억 원 대가로 이어졌다라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왜 신빙성이 낮냐? 정영학 회계사 법원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서를 들고 곽상도 당시 변호사 사무실로 혼자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나도 같이 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또 이 삼수갑산 이 발언도 이 맥락을 두고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거의 증거로 제시한 건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대가의 핵심은 바로 이 2번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김만배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실을 알려줬고, 자, 다음에 바로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가 있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이 짠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로비로 이걸 막았다는 스토리, 그래서 아들의 입사와 퇴직금까지 대가로 줬다는 이 스토리. 아까 1번 무너졌죠? 2번도 무너집니다. 법원은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가 와해 위기 없었는데 라는 이 진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었죠? 김만배 씨는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경쟁사인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데려가려 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있었다. 일단 김만배 씨도요. 경쟁사가 하나은행을 데려가려 한다는 보고는 받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 보고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나은행 임직원들이요. 실제로 컨소시엄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실제로 호반건설로부터 와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곤 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뭐 임대주택을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이익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제안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이게 공모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거 하려다가 오히려 은행 평판이 나빠지겠더라. 소탐 대실 하겠더라. 오히려 은행에 더 손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제안은 받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봤더니 그 제안을 받은 그 시기에도 계속해서 김만배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꿈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 검찰이 그걸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주장, 나는 하나은행 관련해서는 아예 임직원을 알지도 못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꼴이 됐습니다. 자, 검찰은요. 무슨 소리냐. 대가를 줬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 김만배가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장면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2015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된 직후에 김만배가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합니다.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에 전화를 해줘서 막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넘어갈게요. 이건 2018년도예요. 자,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곽상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4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 곽상도, 김만배가 싸웠다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진술을 합니다. 왜 싸웠냐? 곽상도 전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만배 씨가 회사 돈을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고 책상을 꽝 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이것만 보면 뭔가 예전에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도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정황 증거는 뭐냐면 2020년 4월에 이게 그 유명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누구 아버지, 이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에요. 누구누구 아버지가 돈 달라고 그래. 자꾸 아들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곽 전 의원 아들하고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랬더니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그러니까 뭔가 주기로 했던 돈이 있었다는 거 뉘앙스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걸 한꺼번에 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을 했다. 자, 곽 전 의원 아들이 다 달라고 한 거지라는 이야기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보내자 정영학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세 가지 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이 내가 돈을 달라고 했다. 이건 자백입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전문 진술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이 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내가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 곽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전문 진술이에요. 한 달이 더 거쳐서 들은 거예요. 자, 법원은요. 전문 진술까지는 그나마 증거로 채택해 줄 수 있는데 제 전문 진술까지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 모든 게 김만배 씨로부터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제 전문 진술.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재판부는요. 2018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싸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봤습니다. 왜냐? 왜 싸웠냐 보면 당시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이게 있죠? 벌었으면 무슨 얘기냐면 김만배 씨가 그럼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8년 그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라 아직 배당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돈을 번 시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김만배 씨가 그냥 차근차근 하지만 내가 아직 번 돈이 없으니 내가 나중에 벌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오히려 김만배 씨는 왜 싸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재판장에서 진술합니다.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이 나한테 좋은 자동차 타고 회장 흉내 내지 말고 기부 후원을 많이 해라 그래서 왜 나한테 훈계하냐? 훈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걸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자, 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관련해서 김만배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내가 실제로 정영학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건 맞아. 그런데 사실은 허언이었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본인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정영학한테 했냐? 자, 이거는 내 비용을 줄이려 한 거짓말이다. 무슨 말이냐? 이때 남욱, 정영학, 김만배 같은 이 일당들이 모두 같이 공통적으로 내야 할 비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적게 내려고 나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줄 돈도 있고 여기저기 내가 줄 돈이 많으니까 나는 좀 빼줘, 적게 내줘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했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는요. 요거는 녹취록 사실상 제 전문이고 요거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진술이 이 녹취록보다 더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들죠? 실제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만났고 정영학 씨랑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인데 이게 불리하니까 발뺌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기도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대가는 확실하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나 싶기도 하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이 퇴직금을 과도하게 많이 준 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준 것 아니냐. 검찰은요.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다. 무슨 말이냐. 곽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은 곽 전 의원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이제 뇌물수수죄를 적용을 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의심은 되지만 그렇게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독립생계다. 무슨 말이냐. 곽 전 의원 아들이 2018년 9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생계가 독립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과도한 걸 받았다고 해서 그 이익이
아버지에게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얼핏 보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뇌물을 받고 싶으면 결혼한 아들을 통해서 받으면 그건 내가 받은 뇌물이 아닌 거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금품을 받게 한 경우에 그 뇌물로 인해서 공무원 본인의 지출이 줄어들어야만 그걸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라고 성립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자, 곽상도 전 의원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는 것조차 몰랐다. 검찰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아들이 퇴직금 받을 그 즈음에 두 사람의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퇴직금 관련해서 계속 상의를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에 증거를 제시를 한 건데 법원은요 이 역시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 부인,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어머니죠.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망과 관련해서 통화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이 퇴직금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네 가지 논리는 모두 법원 1심 법원에서 판판이 무너졌는데, 자, 더 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 50억 클럽, 이것도 지금 암초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냐? 이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다 이런 겁니다. 크게 세 가지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얘기죠. 50억 클럽이라는 거 자체가. 그거 아니면 뭐 남욱이나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에요. 근데 이 진술들이 모두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김만배로부터 지금까지는. 이거는 지금 다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오히려 이 진술보다 지금 김만배의 이 말이 더 지금 신뢰가 간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내야 할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욱하고 정영학에게 자꾸 나한테 돈 달지 말라, 나 나갈 돈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50억, 저 사람에게 50억 나갈 게 많으니까 나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엄살, 거짓말을 했다. 이게 더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그러면 이 김만배 씨의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검찰은 2심에서 혹은 50억 클럽 수사를 할 때 새로운 증거, 이거 말고 새로운 증거를 내놔야 할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검찰의 실력을 한번 보죠. 자, 저희가 동인가 뉴스터디 시작한 지 50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이슈들 과거에 저희가 한 번씩 다 다룬 것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